이용규 쌤이 선생님의 모르는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 모르는 아저씨 아줌마가 그냥 조용히 하세요. 네.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저희 마침을 좀 바꿨어요. 해야 돼요. 어? 그렇구나. 근데 나 140분 아 180분 자, 10회 작년까지 했군요. 네. 자, 그러면 마트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출석 좀 확인하고. 선생 해석 이 정도야. 혼자의 선생 몰라? 주토피아? 주소? 내가 안 죽였어. 책들이 늦었어. 아니 저는 무죄입니다. 네가 그랬잖아요. 아 진짜 이게 상태가 말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물어봐서 쌤이 주신 거야. 뭐가 이상해? 나도 그렇죠. 아는데. 왜 미치던가? 아무나. 그러면 자, 네 물어보는. 마찰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얘기 마찰력. 자, 일반적인 마찰력이라는 것은 자, 어떤 힘을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훌쩍훌쩍 하지 마. 힘 같아. 불안해. 코로나야. 자, 얘는 자, 물체와 접촉면 사이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다라고 해요.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 관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접촉면이고요. 그에 물체가 올려져 있어요. 자, 이때 마찰이 작용한다면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뭐가 필요하지? 힘이 필요하지. 지아님이 계약했어? 네. 와. FAPP라고 계약. 너무 짧아. 맞아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4주, 겨울방학 6주 했는데 6주하고 일주일 학교나고 하고 2주 동안 또 봄방학 하고 와 나도 그 학교 다니고 싶다. 토요일 날 학교 갔지. 아, 그러네. 그걸 안 다닐래. 그건 아닌데. 근데 되게 웃긴 게 토요일 휴무 만들어 놨잖아. 휴업을 휴무 만들어 놓고 시간을 토요일 날 원래 4시간, 3시간, 4시간밖에 안 했거든. 물도. 그걸 갖다 다 뒤에 붙여놨잖아. 그치? 그러네. 2교시 할 거 7교시 하고 8교시 하잖아. 오. 아. 그럼 그러네.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어린이들도 놀아야지. 그쵸. 저희도 노래 나입니다. 너는 어린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린이잖아. 네. 아직 어린이날에 즐긴 아이예요. 너만 뭔 어린이. 소리야? 뭐 양심 먹는 거 아니야? 어린이. 우린 아직 어린이. 어린이날에 선물 안 받아? 안 봐. 이거는 닌텐도에서 받아? 못 받았어. 개부럽다. 돈. 아니야. 나도 받았어.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왔. 저요. 산타. 저 산타 할아버지가 필통 줬어요. 진심으로. 저 산타 할아버지가 어쨌든 선물 주셨어요. 너희들은 참. 아 진짜니까. 진짜 다 선생님은 어릴 적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머리 위에다가 양말 놓지 않으면 아침 보니까 양말이던데. 양말 선물 받으셨다. 그리고 산타가 그때 산타가 없다는 걸 그때 알았지. 다 그냥 뿌리더라고, 그치? 아직도 산타 있다고 믿는 사람 성현이? 있어요. 아니 진짜 있어요. 직업이. 너 근데 착한 일도 안 하는데. 그냥 산에 타는 할아버지가 그- 있다는 거. 안 착한 척하는 거죠. 뭔 소리야? 안 착한. 자, 이때 이게 기심의 학력이 자, 이 방향으로 아,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자, 이때 이제 정근이한테 때려줘야 되겠다. 얘는 계속 이 주변만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야,
일반에서 저런 사람 자, 있는데 누구지? 지금 코로나 상당히 심각한 힘든데? 지경인데 이게 이제 대학 앞두고 엄청나게 막 커질 것 같아. 저런데 코막이 너무 아, 너 코 막히면 코로나 걸리겠구나. 오. 오, 벗어도 돼. 그러네. 들어가서 걸릴 거 아니야. 그말 한 번 했다 코로나 바로 걸렸어. 그럼 다시 나와? 코로나 안 걸려 이랬다가 코 안 나오셨어. 한번 왔다 갔어? 행복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작용하는데 면을 누른단 말이야. 그럼 면은 어떻게 해줘? 뻗팅겨 주는 거야. 예? 면이 뻗팅기니까 어떤 방향으로? 자, 이 힘과 작용 반작용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지.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해? 어리라고 하고 얘를 항력이라고 하는데 뻗팅기는 힘이다라는 뜻이야. 이 항력을 분해해 보면 수직한 방향의 항력과 수평한 부분에 분역이 있어. 이때 위로 수직한 부분으로 나타난 이 항력은 항력 중에 수직한 성분의 항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주면 될까? 수직한 거. 그렇지. 얘가 수직 항력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항력의 수평 방향의 힘을 뭐라고 해? 얘를 여기는 마찰력이라고 할게. 일단 F라고 쓰기도 해. 얘를 마찰력이라고 해. 만약에 물체를 당기는데 자, 마찰이 더 크다면 얘는 어때? 더 큰 힘이 작용해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면서 얘는 무게는 그대로니까 합력이 이 방향으로 나타나. 항력도 이 방향으로 나타나지. 크기도 커지고 방향도 바뀌게 돼. 수직 항력은 그대로인데 수평 방향에 힘이 증가해서 마찰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해. 그러면서 증가하는 게 하나 더 있어. 뭐가 증가하니? 항력과 수직 항력 사이에 이 각도가 증가한대. 얘는 마찰이 커지면서 변화되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 각을 뭐라고 부르는데? 마찰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버리지?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될까? 이 그림에서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야? 수직 항력분의 마찰력. 그렇지. N분의 F바가 된다라고 이점분의 높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값은 물체와 면 일정하는 언제나 같대. 그래서 이거를 자 일정한 값이라고 해서 F, 자 뮤라고 쓰고 이 뮤가 바로 마찰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찰력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줬다. 일반적인 마찰력 F마라고 썼을 때 이 마찰력은 뭐라고요? 뮤 곱하기 N 꼴로 나타났대. 이 N이 무지 중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N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이 N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직항력이라고 부르게 되지. 수직항력이라고 부르게 됐어. 자, 그래서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할 때, 자, 얘는 요 N.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에 대한 반발력인데, 자, 반작용이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 책상 위에 있는 면은 물체는 면을 수직으로 누르지. 그 힘에 대해서 수직으로 누르니까 면도 책상을 수직으로 떠받쳐주고 있겠지. 그래서 물체가 면을 수직한 방향으로 떠받치는,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수직항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어떤 면이 있대. 이 물체의 무게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니? 중력. 중력이 나타나. 자, 그리고 바닥은 물체를 위로 떠받쳐주고 있지. 어떤 힘으로? N이라는 힘으로 떠받쳐주고 있어.
이때 이 물체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면이 물체를 떠받쳐서 얘는 뭐가 돼? m-mg라고 이걸 여기다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수직한 경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mg라고 쓸 수 있잖아. 아시겠죠? 아까 비 엄청나게 왔고 막 배 타고 갔다 배가 됐다 그랬잖아. 네. 아까 잠깐 저녁 타임에 물어본 거야. 네이버 뉴스 봤더니 어서 쌤, 인천에 비 무지 많이 왔다고 해갖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데 선생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서 물이 그렇게 찼더라고. 오. 사람들이 물가 나고 차 밀고 가는 거야. 어. 그 뒤쪽도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천에서 살려면 배를 사야 되겠어. 인천이 그렇게 심했나 봐. 돈이 좀 작살났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면이 경사각도가 세타라고 하자. 경사각도가 세타. 자, 여기 물체가 있어. 빨리 손소독제 마시고. 수술 빨리 입에다 뿌리고. 그럼 취해서 들어오려나? 자, 얘는 mg라는 두개가 있어. mg라는 두개가 있어. 자, 이때 힘을 두 방향으로 분해해 볼 수가 있어. 자, 힘을 두 방향으로 분해하는데, 자, 빗면으로 내려오려는 힘의 성분이 있고,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야, 그렇지? 자, 이 힘은 뭐가? 이 경사각도가 세타가 되는 거지. 맞아? 동의가 아니고 여기 공유하기가 아니고 90도. 얘도 90도에 대해서 유각이 동의가 되니까 얘가 세타가 된다. 90도에 대한 여각이야. 그럼 얘는 mg의 높이 성분이니까 mg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둘 다 했어요. 한 번에. 자, 얘는 뭐가 돼? mg 코사인 세타라고. 비 맞아서. 아니에요. 자, 이때 자, 이 빨간 힘 외에도 또 하나 힘이 원래 작용하고 있었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 이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오. 이 느낌이 요번에는 높이에 갈 것 같아. 뭐요? 코로나. 쌤이요? 아 많이 걸렸어. 너무 많이 걸렸어. 쌤 아니면 누가 수업해요? 어? 줌으로 해요? 줌으로 해야 되지? 쌤 독창 쌤도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러시고. 그럼 줌으로 하면 좋겠다. 니는 하고 나서 알지? 아 주할 때 진짜 재밌었어. 니 하고 나서 뭐가 재밌었어. 여기에서 선생님이 재밌는 게 뭐냐? 안 재밌었어. 네, 카톡 약간 지치라고 수업을 하고 중断하고 놀았어. 놀았어. 멜론 막 대학 막 한다면서. 네. 이 내려올려지다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한 힘 성분을 살펴봅니다. n-mg 코사인 세타는 자, 이 힘은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 수직항용 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될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 수직항용은 얼마가 됩니까? mg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됐다고 해요. 자, 한편 이런 경우는 어떨까? 물체가 있어요.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자 이렇게 보도록 하자. 무게가 몇 뉴턴이라고 할까? 200뉴턴이라고 하자. 200뉴턴. 네, 네. 이때 얘를 형 방향과 30도가 되게 얼마 힘으로 당겼다라고 할까? 100뉴턴이 되게 당겼다라고 할게. 이 값은 얼마야? 30도야. 그러면 힘을 분해해 보도록 하자. 둘이 왜 그래? 둘만 기침만 했잖아. 둘만 물 먹잖아. 수업 중 취식 금지.
그래야 맞아, 나도 하늘보리 안 마시는데. 다 마셨잖아. 그럼 수평 방향의 힘은 얼마가 되지? 아 100 곱하기 코사인 30도야. 코사인 30도는 얼마야? 이번에 루트에서 50 그러니까 그렇지 50루트 3뉴턴으로 당기고 있고요.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은 얼마일까요? 50뉴턴. 그렇지. 오 자 얘는 100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는 50뉴턴이 된 거야. 자 그리고 이 차이만큼의 힘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면과 물체가 붙어있으면 항상 수직항력이 나타나.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n 플러스 50 마이너스 200이 얼마가 되는 거지? 0이지. 따라 수직항력은 얼마가 되니? 150. 150 뉴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 수직항력 계산은 자 면에 작용하는 면과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면의 물체의 수직한 방향, 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들을 모두 다 합치고 그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을 쓴 다음에 힘의 평형 관계라고 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수직항력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항력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직항력 등을 이용해서 우리 마찰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선생님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 수주를 못 먹잖아. 미리 선택 써놓네 어? 집에 사놓으시면 되잖아요. 아프면 못 먹잖아. 아 코로나 걸리는데 술 먹으라고? 아니, 소독하는 차원에서 안 돼. 위장수로. 팬에다가 먹고. 오 그러면 끝. 코로 마시. 아무튼 걸리면 큰일 나. 술 먹으면 큰일 나. 수요일날 빨리 가서 백신 맞아야지. 아. 자, 그러면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정지 마찰력. 자,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 작용한 마찰력이에요.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자, 이런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지 마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이쪽에 지금 마찰면이 있어요.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자, 이 물체는 정지 상태인데 이쪽 면에서 요만큼에 이르는 거리까지 화살표의 크기를 갖는 힘이 작용할 때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요만큼의 힘이 작용했대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일까?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못 가게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야. 자, 더 큰 힘을 작용했대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일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야. 못 가게. 자, 그 다음에 더 큰 힘이 작용했대. 자,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때도 보니까 같은 크기의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물체에게 딱 이만큼의 힘을 주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하게 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물체의 정지 상태에 작용하는 이와 같은 마찰력은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정지 마찰력은 항상 누구와 같아?
정지 마찰력은 항상 누가 크기가 같아? 힘. 외력과 같아. 외력이라는 힘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외력과 항상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정지 마찰력, 이제 막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에 정지 마찰력을 보는 무슨 마찰력? 최대 정지. 최대 정지 마찰력. 자, 그래서 이게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책 얘기로 잠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물체를 놓고 물체는 중력 W와 수직항력 N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가만히 멈춰 있을 때야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어 물체는 정지하고 있다. 자, 마찰력이 이때는 작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지. 그러나 수평면 위에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고 수평 방향으로 힘, 외력을 가한 순간부터 물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게 된다. 수평한 책상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접촉면에 대하여 평행한 힘 F, 우리는 FAPP라고 썼어. 여기 K라고 썼고, 이와 같은 힘을 가하여 끌 때 힘의 크기가 어떤 값 이상이 되지 않으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책상과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 마찰력 F가 작용하여 끄는 힘 K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물체의 외력이 작용하여도 운동하지 않고 정지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 정지 마찰력인데, 그림 설명 첫 번째 그림은 정지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지. 그래서 수직항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고 수평 방향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 얘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이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마찰력과 K가 어때? 같은 크기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지. 힘을 좀 더 증가시켰어. 그랬더니 수직항력도 수직항력인데 정지 마찰력도 같이 증가하겠지. 그러다가 막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는 동안에는 힘의 평형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속 운동하게 되는 거지.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라는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게 네 번째 그림이었다는 거야. 자, 그럼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 정지 마찰력은 접촉면에 대하여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고 수평으로 가할 때부터 생긴다. 움직이는 순간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고 힘이 가해져서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정지 마찰력은 물체와 접촉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물체가 운동하려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물체에 작용하게 된다. 힘을 가해도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 외력과 마찰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마찰력이 바로 누구라고? 최대 정지 마찰력. 자,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은 기호로 F, S. S는 스테이틱이라는 말이야. 스테이틱. 안정적이란 뜻으로 많이 써. 자, 정지 상태를 이루는 맥시멈 값을 갖는 마찰력이다. 그래서 FS 맥시멈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체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 물체가 막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찰력은 애초에 크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F, S, 맥시멈, 뮤 S 곱하기 수직항력 N이라고 표현해 준대.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 자, 얘는 용어들을 보면 F, S 맥시멈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최대
마찰력이에요. 뮤 s라는 값은 뭐가 된다고요? 최대자 붙이는 책도 있고 안 붙이는 책도 있고 요즘 되게 많이 안 붙여. 자, 정지 마찰 개수는 최대 정지 마찰 개수가 돼요. n이라는 값은 수직 항력이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책으로 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수평면 위에 정지되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고 수평 방향으로 외부에서 작은 힘 K로 끌어다니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물체에 가하는 힘의 크기가 크기를 점점 증가시키면 정지마찰력도 같은 크기로 증가한다. 그러나 정지마찰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크기의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다. 이때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정지마찰력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최대 정지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마찰력은 수직항력 n에 비례해서 자, fs 맥시멈은 뮤 s 곱하기 n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접촉면의 넓이에는 관계가 없고 접촉면의 성질 어디? 선생님 오늘 기침 한 5번 한 것 같은데? 쌤, 어?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근데 목이 칼칼한 코로나예요. 목이 칼칼할 때는 칼국수 먹는데 아, 진짜.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인천에서 칼국수 제일 맛있는 집 어딘지 알아? 칼국수집. 아니 아니, 서부 너무 쪽 사는 예술가다. 사람 없니? 서부 쪽 사는 사람이 없구나. 저쪽 서부에 완정사도 쪽이 있거든. 완정사도 앞에 거기 일리리 칼국수집이라고 진짜 맛있는 집이야. 일일이가 그 집은 국수 안 하고 칼국수만 해. 아, 팥칼국수, 들깨 칼국수, 해물 칼국수, 닭칼국수. 그 중에 어떤 닭칼국수. 거의 선생님이 닭을 많이 먹어 반 마리 정도 먹거든. 네. 아, 조금만 더 치킨 같은 거 반 마리 정도 먹는데 거기에 그 반 마리에 들어있는 닭고기가 더 많이 들어있어. 우와. 굉장히 큰 닭 거의 반 마리 가까이 들어있다는 거야. 닭그 백수지 삼계탕 지겹다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닭이야. 요 동네도 어리바리라고 저쪽에 가면 소머리 해장국집이 있거든. 그 소머리 해장국집이 있는데 그 집이 너 마스크 갖고 씨름을 하니? 은혜 중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마스크 쓴 거야 안 쓴 거야? 너 코가 그렇게 커?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넣어. 숨이 너무 차요. 가만히. 당연히 다 차. 그래서 마스크 써갖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뭐 숨이 안 쉬어지죠. 학교 같은 건 뭐 태학과니까. 학교에서 마스크 안 써도 뭐라. 학교에서 마스크 잘 써. 학교에서 안 써도 뭐라고 안 한다고? 네. 진짜? 부럽다. 운동장에서? 아니요. 교실에서? 네. 선생님이 까먹고 싶게 까먹고. 네, 쌤이 없을 때. 애들이 그럼 뭐라고 하겠냐? 계산중학교 왜 그래? 명품 학교. 그래서 머리야. 익셉트 성현. 아 근데 동탄이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까먹었다. 자, 다시 읽어볼게. 수평면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려고 수평 방향 외부에서 작은 힘 K로 끌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정지마찰이 있는 거지. 물체에 가하는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되면 정지마찰력도 같은 크기로 증가한다. 그러나 정지마찰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떤 크기의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한 마찰력이 정지마찰력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최대 정지마찰력이라고 한다. 최대 정지마찰력은 수직항력 n에 비례해서 fs 맥시멈은 μs n이라고 쓰고 μs는 정지마찰 개수 또는 최대 정지마찰 개수라고 합니다.
최대 정리마찰계에서는 접촉면의 넓이하는 관계와 접촉면의 성질 그리고 무게에 관계한다라고 하는데 마찰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굳이 오늘 교대를 왜 그래? 약 올리는 거지. 감기에 물감. 뭐 칼칼하네? 칼국수 먹으러 가야 돼. 항상 칼국수. 그만했고요. 그만 다 아, 야 그거 미들키 못돼. 맞아. 메이크 가릴 수 있어. 92cm 정도 쓰셔야지. 분명 월요일에 PC로 했는데 우승 나왔는데 수요일에 양승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근데 요번에 또 변종이 또 나왔다는데 뭐가? 그냥 아, 국감 정도래. 국감도 아픈데. 자, 얘는 냉용접설이라고 부르는 설이야. 성현이가 가소서에 썼다가 지웠지. 자, 냉용접설이라는 건데 아직도 설이야. 마찰력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설이에요? 설이야. 마찰은 사람들이 아무도 연구를 안 해. 이름이 뭐야? 대략적인 성질이 모두가 밝혀져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특별히 뭐 이거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나 봐. 그래서 설로 끝났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볼게요. 자, 물체는 굉장히 매끈매끈한 것 같은데 얘를 전자현경적 구조로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해. 이 정도는 울퉁불퉁한 것도 아니야. 막 찔리면 아플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실제 전자현경 사진 보면 쇠를 깎아놨는데 만지면 굉장히 매끈매끈하거든. 근데 그 전자현경으로 봤더니 뭐 이렇게 돼 있어. 바늘처럼 찔러도 안 아파. 매끈매끈하고. 자, 이때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도 자 이런 면이 있다라고 얘기해보자. 이때 얘는 위에서 무게로 누르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접촉점에서 마치 한 물체가 된 것처럼 붙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얘를 콜드 웰딩 해가지고 냉용접이라고 해. 콜드는 찬, 웰드는 용접하다야. 그래서 콜드 웰딩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얘를 수평 방향으로 힘을 서로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녀석들이 처음에는 힘이 크기가 약할 때는 까딱 안 하지. 또 더 세게 줘봤어. 까딱 안 하지. 그러다 어떤 색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얘가 미끄러지. 이게 부러지는 거야,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다 부러져. 부러진 녀석이 어떻게? 가루로 나오는 거야. 마찰 심하게 하면 가루 생기잖아. 지금 당장 여러분 팔 막 문질러 봐도 가루가 나올 거야. 안 나온다고 장담하는 사람. 다 나오지. 모든 인간은 각질을 갖고 있어서 각질이 다 벗겨지지. 소위 말하는 때지. 그 먼지나 이런 거 들어온 거 아니야? 피부 각질이 벗겨지는 거야. 왜? 네? 왜?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각질 벗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지. 외국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것 같아. 로마 사람들. 걔들도 대중목욕탕이 있었잖아. 목욕탕에 들어갔어. 어우 시원하다. 한참 있다가 나왔어. 그리고 닦고 집에 가. 말이 돼? 충격적이야. 때가 불잖아. 때가 불면 마찰돼갖고 스스로 벗겨지면 어떡하려고. 와, 일본에 온천 가지. 아유 따뜻해. 좋아.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온천하는 건 일본 원숭이한테 배웠답니다. 온천지대 갔더니 일본 원숭이들이 욕탕에 그 탕에 들어가고 하고 있는 거야. 되게 부러웠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좋더라. 그래서 온천이 그래서 나온 거지. 원숭이가 먼저 들어갔대요. 똑똑하더라. 원숭이 도구도 쓰잖아. 그런다. 자, 뭐라고? 아니. 뭐라고 했는데? 유튜브 추천 영상 중에 있었는데 원숭이 주변에 뱀이 있었어. 와, 작대기 이용해갖고 뱀이 쫓더라.
되게 똑똑한 원숭이지. 네. 적대기를 도구를 쓸 줄 알더라고. 수달도 도구 이용해서 조개 깨지. 조개 배 위에 돌려놓고 돌을 잡아갖고 딱딱딱 쳐갖고 조개를 깨서 먹지. 조개 원래 껍질 먹는 거 아니야? 노래도 있는데 조개 껍질 먹고 그거 아니에요. 먹고야? 먹는 거 아니야? 여기 칼슘이 부족했나 그랬더니 먹는 거야? 조개 맞잖아. 조개 껍질 먹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됐대. 자, 일단 움직이면 미끄러져 갔어. 요 접촉점과 다음 접촉점들이 접촉하겠지. 하지만 오래 눌리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 뗄 때보다는 어때? 약간 힘이 줄어든 상태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때 마찰력을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 거칠기들 한번 비교하자. 무조건 왕창왕창 거칠다고 마찰 클까? 그건 커. 자, 반면에 매우 매끈한 물체 두 개를 붙여놨대. 어떤 일이 생길까?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언제 볼 수 있지? 유리랑 유리 붙여놨을 때. 그렇지. 자, 받침유리가 있어. 협의경 관찰할 때 두 개 붙여놓으면 잘 안 떨어져. 옆으로 밀려고 하는데 안 밀려져. 왜? 얘네들은 요철 부분이 좀 크기는 작을 거야. 하지만 매우 미세하게 나타나서 요철 부분 수가 많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접촉점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마찰이 크게 나타나. 그런 경우가 또 있어. 어떤 경우? 기차 바퀴하고 선로를 한번 생각해봐. 기차 바퀴 본 적 있는 사람? 기차 바퀴 너 어디 가서 봤어? 기차에 보냈어. 선생님은 나는데 기차역 가서 봤어. 기차길 본 적 있는 사람? 어디서 봤대? 학교 뒤에 있어요. 학교 뒤에 기차가 있어?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 만든 그 길이 이제는 안 쓰는데 학교가 어디지? 상공남중. 너도 남중이구나. 저거에 그렇게 집착해? 상남 쪽에 기차는 일제시대 때 쓰던 게 아니라 그렇다. 그걸 되게 군부대에서 썼던 거야. 부평역에서 쭉 나와갖고 미군 부대 쪽 있지. 네. 그거 들어가는 것만 살려놨는데 그 뒤쪽으로 돼 있어. 구형공원. 거기 아마 근데 기차가 있어? 그 3차는 없는데 선로만. 3군 지원사령부가 있는 쪽이고 주유소 옆에 쪽. 네. 자,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는 아닐 거야. 애들이 100점이요. 50년대, 60년대까지 썼던 걸로 알고 있고 미군 부대 들어가는 철로는 최근까지도 썼었어. 자, 그 기찻길을 보면 매끈하지. 강철이야. 바퀴도 동그래. 쇠야. 근데 잘 굴러가잖아. 요철이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마찰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유리하고 사포를 문질러봐. 쓱쓱 잘 밀리지. 오케이? 하나는 매우 거칠고 하나는 매우 어때? 매끄러운 것처럼 생겼다는 얘기지. 유리 진짜 매끄러울까? 우리 느낌은 매끄러운데 모기가 달라붙어 있잖아. 만약에 무지 미끄럽다. 목이 딱딱해서 쭉 미끄러져야 되는데 잘 붙어 있잖아. 미세한 범위 내에서 마찰이 클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그래서 상대적인 거치기에 의해서 마찰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냉용접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그러면 침대에서 잘 때요. 막 8시간 자는데 바닥에서 잤잖아. 안 붙어요. 침대에서 네. 붙어 있으니까 잘 못 일어나잖아. 그래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럼 벽에 이렇게 서 있을 때요. 벽이랑 붙어 있는데. 벽이랑 너 붙어 있어? 아니 가끔씩. 가끔씩 벽에 왜 붙어 있어? 가끔씩 붙어. 아니 너 가끔 공변 쓰고 나오는구나. 빨갛고 파란 옷 입고. 아니. 찍찍하면은 뭐가 침이 나가지. 그럼 모기가 붙어 있을 때는 안 붙어요. 모기가 어디? 모기가 벽에 붙어 있어. 다리랑 벽
벽이랑 만약에 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딱 무게를 던질 수 있다면 붙어 있을 거야. 네 몸과 벽 사이에 마찰력보다 특히 네가 벽에 붙어 있을 때는 수직항력이 어때? 0이잖아. 네. 어? 모기 애들은 발톱으로 잡고 있잖아.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지 그럼. 어떻게 있냐? 그럼 거기다 밧줄 매갖고 딱 고정시키고 있을까? 신기하고. 자, 그래서 모기 발가락 잘 관찰해 그 봐. 발가락이 있어요? 그럼 다리에 털 같은 거 있잖아. 발톱보다 발톱. 모르는구나. 모기 한번 잡아서 줌으로 당겨갖고 관찰해 봐봐. 아 목이 징그러워요. 국가의 잠시 아니에요? 국가의 잠시? 모기 다리만 자르라고? 너무 잔인하다. 모기 죽이는 게? 아니 모기가 네 핏바람 먹는 아니 다리만 자르는 건 이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감수스. 고의는 아니고 옛날에 잠깐 실험을 해보고 싶어 실험했다가 파리한테 되게 미안한 뭐 했는데? 뭘 했냐면 대학교 다녔는데 또 심심해갖고 바카스를 먹었는데 바카스병 있잖아. 바카스병에다가 가스 폭발의 위력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 그래서 파리 한 마리를 넣었어. 파리가 넣어갖고 넣은 다음에 가스를 계속 주입했어. 그리고 병 위를 잡고 불을 붙였지. 빡! 우와, 엄청 놀랐어. 진짜 폭발해. 빡! 오. 어떻게 됐어요? 파리. 그럼 팍 폭발했지. 살았어. 그리고 내 손등에 털도 탔어. 그러더니 밑에 파리가 떨어진 거야. 그 폭발에 의해서 파리는 날개를 잃고 6개의 다리를 잃었어. 아이고야. 그리고 온몸에 걔들도 확대 온몸에 털이 있거든. 온몸에 털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몸뚱이만 있고 왁싱했네. 그 왁싱할 때 너 다리도 보니? 날개도 이러는. 그래서 얘가 그냥 바보가 돼가 바닥에서 막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니까 발각 죽였어. 미안하다면서요. 죽여주는 게 고맙지. 그 상태에서 살면 뭐 뭘 해? 기어가지 못하는데. 자, 그 상태에서 굶어가 말라 죽어봐. 고통스럽잖아. 그렇지. 한 방에 보내줘야지. 자, 말라 죽을 때 없나? 거머리는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거머리? 어릴 때 논에서 막 지나가다가 거머리가 막 헤엄쳐가거든. 그걸 건져. 근데 조그만 찰거머리는 그런데 큰 말거머리가 있어. 거의 막 굵기가 이만해갖고 이만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막 비비면 얘가 몸이 동그래져. 그거 갖고 공차고 놀았는데 한 요만해. 그러니까 발을 툭툭 차고 그걸 추가해 준 거예요. 이슬때 아닙니다. 그러고 자, 그래서 이런 마찰이라고 합니다.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칠기와 거칠기가 상관이 있다고 해요. 최대 전기 마찰력은 전기 마찰력 중에 가장 크고 뮤 S는 대체로 1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합니다. 대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시 뒤에 봅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보다 작아. 크다고 그랬니 내가? 말은 작다고 했지. 작다야. 작다. 이보다 작다라는 거 쓸 때 원행 대치를 나와. 자, 그러면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운동 마찰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얘는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대. 실제 일정할까? 약간 일정하진 않아. 왜? 어떤 물체를 당깁니다. 스스스 드드드드 소리가 들리지. 이 현상이 생기는데 이 현상은 왜 생기니? 얘는 면상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바닥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일이 반복돼줘요.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마찰이 유동이 있어. 퍼졌다 작아졌다 퍼졌다 작아졌다 이래 운동할 때지. 그래서 붙음과 떨어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찰이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데 그냥 균일하다고 친다. 자, 이때 마찰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얘는 FK라고 할 때 K는 키네틱이라는 말에서 왔어. 키네틱 무슨 뜻? 무슨 뜻? 외웠었어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키네틱 아는 사람? 우리 외고 준비생 이었던 사람. 움직이는 유동성인데 운동성인데 운동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마찰력. 외부 준비한 사람이 누가 있어? 사람 이었었나? 몇년 전? 근데 왜 포기했어? 없어진다. 외고가 죄다 자사고로 바뀌었지. 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고? 원래 외고가 사립학교가 많았지. 외고 사립학교 아닌 학교가 미추홀레고 하나밖에 없을걸? 다 사립학교들인데 이 사립학교들이 외고를 자체 없앤다 하니까 죄다 자율형 자율형 사립고로 다 바뀌어버렸어. 자사고로 다 바꿔버렸는데 자사고는 뭐가 안 좋아? 지난 정권에서 자사고 다 없애려고 개 난리 쳤는데 헌법소 내갖고 다 살려놨지. 없어요. 자사고는 뭐가 좋아요? 등록금 비싼 학교. 돈을 많이 내고. 돈을 많이 내야 돼. 우리 고등학교까지 지금 돈 거의 안 내지. 안 내는데 엄청나게 갖다 많이 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장 한심한 자사고 다니는 아이들이 인천에 있는 포스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등록금이 장난 아니더라고. 부모님이 포스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계열사 종류에 따라 등록금이 어떤 계열사는 공짜고 어떤 계열사는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내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이 가면 1년에 2천 몇백만 원이다 그러더라고. 인천외고는 3천만 원. 기숙사도 인천외고는 3천만 원. 쓴다네? 인천 외고 그러니까 사는데 3년 동안 3천만 원 내고 여기 명신여고요. 그래. 여기 선생 고등학교 선배 좋은 학교다. 고장에 있었어. 등골 빨아먹는. 고등학교 2년 선배가 3년 선배가. 자, FK 친한 형인데 옛날 학교 다닐 때 까불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됐더라. 명신여고도 교장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세리고등학교 됐고 부천에고 거기 다 했네요. 같은 제 자, 근데 더 이상 옮겨갈 학교가 없으니까 그냥 명예 퇴직했나 봐. 자, 그러면 얘는 자 FK라고 하는 얘는 UK 곱하기 N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FK는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이렇게 정지마찰. 자, UK 정지 마찰 개수. 운동이야, 쏘리. 자, 정지마찰이 저기 있는데, 자, 운동마찰이 있어요. 자, 그리고 N은 또 뭐가 되지? 수직항력. 수직항력. 그래서 이게 운동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동마찰력, 정지마찰력, 최대 정지마찰력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시해 봤다.
자, 세로축은 외력. 마찰력. 가로축은 외력. 이때 1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대. 마찰력은 얼마야? 10N. 이 10N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마찰력은 얼마야? 20N.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돼. 자, 이런 식으로 증가. 쭉 증가해서 끝없이 계속 증가하겠지. 아니지. 언젠가는 어떻게? 언젠가는 움직이겠지. 언젠가는 움직이게 된다. 자, 그 이후에는 마찰이 일정을 안 하고 발전하게. 이때 물체가 갖는 이 기울기는, 자, 그래픽 기울기는 얼마가 돼? 45도가 돼야 되겠지. 자, 이때 이 마찰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정지 마찰력이라고. 자,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자, 그리고 요 마찰력을 뭐라고 해? 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마찰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한번 책으로 맞아 정리해 보자. 뒤쪽에는 선생님 이건 무시하세요라고 하는 건 무시하세요. 왜? 잘못된 개념은 아닌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대학물리에서 다르게 설명해서 그래. 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운동 마찰력은 수직 항력 n에 비례해서 FK는 µk 곱하기 수직 항력 n이라고 쓴다. 자, 운동 마찰력은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물체의 이동 속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 분리 마찰력 얘는 좀 무시해. 이거는 받을 텐데 무시하세요. 자, 공이나 원기둥이 면 위를 굴러갈 때, 사실은 굴러갈 때 접촉면과 물체 사이에서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든.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굴러서 갈 때는 얘네들, 자, 일반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굴러서만 갈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굴러갈 때도 마찰이 작용한다 했다. 이 마찰력을 분리 마찰력이라고 하면 미끄럼 마찰력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이라고 하는데, 베어링 등은 분리 마찰력을 이용한 한 예다라고 얘기하는데, 축상에서 회전축을 마찰이 적게 돌려주는데 이 베어링들이 들어가 있지. 자, 정지 마찰 개수는 미끄럼 마찰 개수가 크고 분리 마찰 개수는 가장 작다라고 하는데, 분리 마찰력이라는 걸 일단 접어두세요. 오케이? 분리 마찰력은 일단 접어두세요. 자, 한편 운동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고 가속도나 외력의 방향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5번째 마찰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찰각 아까 마찰력의 맨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어. 이 마찰각은 누구와 누구 사이 각이라고 했지? 항력각, 수직 항력 사이의 각이라고 했지. 자, 수직 항력 사이의 각이라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자,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이 자 뭐라고? n분의 f마라고 했고 얘를 뭐라고 정의했다고? 마찰 개수로 정의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의 기본식을 주기한 게 바로 이 마찰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찰 개수는 어떻게 측정하고 마찰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각에 대한 실험을 볼게요. 자, 이쪽에 경첩을 다룬 한 판이 있어. 운동을 시키고자 하는 판이야. 경첩이라는 게 뭐야? 문 저거 회전축. 노란색 있지? 이게 경첩이라고 하는 거야. 쳤다 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위에 물체를 하나 올려놨었어. 아까 맨 처음 그림에서 정지 상태에서 중력과 수직항력이 편을 이뤄서 가만히 멈춰 있는 걸 얘기하지. 자, 그러다가 얘 경사를 조금씩 올려줬어. 자, 임의 경사일 때 세타네. 세타라고 하는데 얘는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지? 어디 방향으로? mg라는 중력이 작용했어. 자, 이렇게 mg라는 중력이 작용하고 얘는 이쪽 방향에 힘이 나타났네. 어떤 힘이야? mg 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했지. 힘을 분해해봤더니 이 방향에 대해서 요 각과 요 각이 공이각이 90도 90도니까 얘가 세타가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 외에도 바닥은 물체를 이 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라는 힘으로 자 밀어주고 있다라고 해. 지금 상태에서 물체가 안 움직였어. 마찰력은 얼마일까? 지금 물체가 안 움직여서 마찰력 얼마지? 이 상태는 MG 사이즈. 그렇지. 외력과 같아야 되지. 당기는 힘과 같은 힘으로 뒷방향으로 안 당겨지는 마찰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때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같아서 뭐가 되니? mg 사인 세타라는 값이 정지 마찰력. 이러다가 자 얘의 각도가 어떤 특정한 각도가 됐더니 쭉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한답니다. 오케이? 자, 얘는 기본적인 세타인데 여기도 세타라고 하죠. 다른 각이야. 이때 미끄러지기 시작한대요. 자, 얘는 아랫 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난다 했어? mg. 이쪽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났어? mg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힘을 분해했더니 이쪽 성분의 힘은 얼마가 되지? MG 코사이즈. mg 코사인 세타가 됐어. 자, 그리고 이 물체는 면으로부터 봐. 튕기는 힘을 받지? 수직한 방향으로 어떤 힘? 수직항력 n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다. 오케이? 그래서 운동식을 살펴봤어. n-mg 코사인 세타 뭐가 돼? 0이야. 따라서 n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mg 코사인 세타가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수평 방향 얘는 안 내려오려고 하는 마찰이 작용하는데 마찰력이 얼마가 돼?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 마찰 계수는 정지 마찰 계수지 곱하기 수직항력 n이라고 쓸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관계를 살펴봤더니 얘는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n이 0이 되버리는 거야. 만약에 움직인 이유라면 그때부터는 무슨 마찰력이 작용할까?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쭉 미끄러질 때 운동 마찰력이다 조심해야 되겠지. 얘는 뮤 SN이다. n 대입해 보자. 그러면 mg 사인 세타는 뮤 SMG 코사인 세타와 같게 돼. 그럼 mg 지워지지? 얘 이항해 버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 뮤 S가 되는 거야. 이 세타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자. 자, 얘는 지금 mg에 대해서 뻗팅기는 힘이 이쪽 방향의 힘이야. 항력이지. 유각도와 유각도가 어떤 각이야? 동의각이야. 그치?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또 동의각이지. 그래서 이 각이 바로 세타 마찰각이었던 거지. 알고 봤더니 뒷면의 경사각이 마찰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미끄러지는 순간에 뒷면의 경사각을 측정하면 그거의 탄젠트 값이 정지 마찰 계수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얘기했는데 뮤 S가 더 잘못 썼다고 뭐라 그랬지? 뮤이 자,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뮤 S가 되게 일보다 적대. 그렇다면 대분대 물질은 45도 경사각도를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45도 경사가 올라가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유튜브 추천 동영상 보는데 와 진짜 대박 웃긴 거 나왔어. 그냥 눈으로 관찰할 때는 경사가 이렇게 되는 절벽이 있어. 중국 새끼가 SUV 타고 이게 높이 한 40m 정도 되거든. SUV 타고 올라가. 대박 아니? 중국이랑 가능한 거예요? 어? 합성.
탑승 같지는 않아. 올라가지. 역지사. 굴러 떨어져.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올라가던데. 빨리 하면 되지 않을까? 반대로 한 거 빨리 아니에요? 하면 빨리 한다고 해봐. 아니, 부릉부릉 올라가는 게 보여. 뭐 이딴 게 다 있어? 그랬더니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선생님도 봤어. 대학교 다닐 때인데 대학교 2학년 때 전방에 들어가고 군사 체험을 해요. 경영 체험 일주일 동안. 그래갖고 실제로 휴전선 바로 앞에까지 들어가고 거기에서 며칠을 살다 나오거든. 며칠 살다 나오는데 밥차가 와. 밥차 안에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트럭이 밥을 해갖고 실어 나른단 말이야. 근데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게 산길이야. 트럭이 그걸 올라가더라니까. 잡차가? 그래갖고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못 들어온대. 그래갖고 사람이 뒤에 올라가고 밥하고 국하고 들고 내려와야 돼. 아 진짜. 어? 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자, 뒤쪽에 문제 4개가 있을 거야. 4개를 숙제로 드릴 테니까 4개 풀어오세요. 특히 3번, 4번은 특히 과학고 내신으로도 많이 이용됐던 문제야. 실제 내신 문제.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그냥 보내버리라고? 어? 이게 그냥 보내버리지 뭐 질문하냐고? 실망이야. 아이고야. 정말해.